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우프니 덴탈 파트장 임채진입니다. 요즘에 제가 치과들이 경영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리브랜딩 요청도 많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 그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양도해달라고 의뢰도 오고 그래서 오늘 치과 양수 양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자리 찾기가 점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 자리에 나오는 이제 양도 물건이 있으면은 양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 이제 양수 양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나 25년도가 저희가 봤더니 양도 양수도 많았고 폐업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대적으로 맞질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양도 양수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원장님들께서 양도 양수를 받으실 때 사실 기존에 원장님이 진료하셨던 차트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치과가 봤던 환자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매출을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예산을 잡을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거기에 또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 그 입지가 갖고 있는 조건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존의 원장님이 뭐 역량이 좋아서 아니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환자들이 많이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내가 인수를 받았을 때 100%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제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배우 세대, 인구, 유동인구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잡을 수 있고 환자층을 잡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양수 양도할 때 저도 매번 양도하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좋은, 그리고 이제 잘 되는데도 양도할 경우 또 왜 잘 되는데 양도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가끔 그거를 잘못 알아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양도한 병원 같은 경우가 양도를 하고 났더니 전체 환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게 이제 대외적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이런 걸로 막 병원을 꾸려가다가 이제 양도가 딱 되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런 예. 대외적인 활동이. 예, 그러면서 매출이 반으로 줄어서 연락 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새롭게 이제 신화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자연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요. 맞습니다. 자연 폐업할 경우는 사실 점점 이제 우리가 하강기로 한참 들어간 상태잖아요. 사실 병원은. 그렇죠. 그럴 경우 또 기존의 고객들도 되게 같이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실제 나한테 고객이 되는 숫자가 생각보다 또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컴플레인이 심하게 오거나 의료사고 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 감당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예, 양수를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의사 또 괴롭을 뭐 해결하고 싶으니까 고객이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많이 있죠. 네. 가장 큰 장점이 당연히 기존 고객을 그래도 처음 한 명부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기존 고객의 원장님의 성향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전 원장님보다 뭔가 변화되고 혁신되고서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고객이 오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딱히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원장 관계로 갔었는데 여기 그냥 의사 바뀌었냐면 안 가듯이. 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제가 그냥 브랜딩 한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한 또 CRM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CRM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저는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신다면은 사실 제로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 장점이 있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객 확보하는 게 어려울 때는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수 양도가 많은데, 양수 양도를 하는 경우 또 정말 부동산보다 저는 더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의 문제들을 잘 캐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양수 양도를 하려는 원장님들한테 우리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파트타임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 원장님 경우는 이제 어쨌든 내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잘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중간에 컨설팅 업체가 됐든 원장님 알아보시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필터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오프닝 렌탈에서는 그 부분도 준비가 돼 있으니 원장님께서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원할 때 입지를 찾을 때 이제 양수 받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개원하고 자리 잡기 힘들수록 저는 양수양도가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양수를 굳이 안 받아도 어디든 개원하도 쉽게 한 자를 확보하고 갈 수 있으면은 굳이 내가 권리금까지 주면서 그걸 인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안을 확보하는 게 치과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이제 양수하는 게 더 가치가 있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개원하는 한 방향에 이제 양수화 받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양수 받을 때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잘 퇴색할 수 있게 원장님들이 정말 전략을 좀 잘 짜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